안녕하세요. 스위밍 앤 프리다이빙 수영하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영 초중급 편입니다. 수영장에 가면 수영 배우는 진도 순서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순으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유형과 배영을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평영에서 빛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형, 배영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평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희망을 가지고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이 차이가 잔해형과 운해형 때문이라는 피셜도 있긴 하지만 4개 영법 모두 잘할 필요는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구세주 영법 평영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킥입니다. 킥을 할 때는 이해도를 위해 살짝 끄적여 보았는데요. 그림과 같이 발바닥 안쪽 부위로 밀어내고 발바닥 바깥 부위로 모아 마지막엔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을 오목하게 모으며 마무리합니다. 킥보드를 가볍게 쥐고 발차기의 마무리인 기다려 3초를 위한 글라이딩을 연습합니다. 평영은 킥 동작보다는 킥을 차고 난 이후에서 속도가 잘 나기 때문에 이 3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3초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3초라고 말해도 어차피 1초 정도면 몸이 먼저 반응해서 고개를 들고 말 걸 아니까 미리 여유롭게 시간을 던져보았습니다. 다음은 킥을 차도 제자리인 경우와 그에 따른 해결책입니다. 킥을 위해 당긴 무릎의 위치가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무릎을 당겨왔을 때 멈춘 상태로 체크합니다. 무릎에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이 눈은 수영장 바닥을 바라보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양옆이나 앞쪽 또는 뒤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살 시유를 잘못 잡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 잡고 출발합니다. 하나의 동작으로 킥을 차지 못할 때입니다. 평영킥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오류인데요. 모아줄 때 앞으로 나가는 영법이니 힘을 뒤로 찰 때 힘을 쓰면 이렇게 끊기는 킥이 되고 계속 힘을 쓰면 무릎 안쪽 인대가 늘어날 수 있으니 힘을 주지 않고 모아만 줍니다. 절대 차면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발목이 풀어질 때입니다. 발목과 발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꺾인 모양이 평영 특유의 킥 모양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발바닥 안쪽으로 물을 밀어내기 시작해서 발바닥 바깥 부위로 모아내야 하는데 발목이 풀어져 발등으로 찬다면 힘을 쓸 수가 없겠죠. 이때는 그림과 같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 발 뒤꿈치가 뒷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편다면 발목이 꺾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겨올 때부터 발목을 꺾기 위해 힘을 주고 오는 것이 대중적이긴 합니다만 물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위치인 엉덩이 근처까지는 사실 이렇게 발목을 풀어놓은 상태로 와도 무방하니 이 구간까지 굳이 힘을 쓰며 오지 않아도 됩니다. 팔 동작인 스트로크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팔 동작과 함께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어 호흡까지 해야 하는 상체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팔 벌리는 동작을 1번, 겨드랑이를 몸에 붙이는 동작을 2번,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을 3번으로 나눠서 정해봅니다. 첫 번째 팔 벌리기는 천천히 진행합니다. 어깨 너비보다 한 뼘에서 두 뼘 정도의 너비로 벌리며 팔꿈치는 쭉 펴줍니다. 이 1번 동작에서는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는 타이밍이므로 천천히 팔을 벌리며 머리도 팔에 맞춰 후딱 들지 말고 천천히 꺼냅니다. 두 번째 동작은 겨드랑이로 세게 파워풀하게 물을 짜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세게 모아보세요. 그 다음 손바닥 박수도 함께 동시에 세게 모아보세요. 세 번째 동작인 팔을 앞으로 뻗을 때는 빠르게 뻗습니다. 이 동작 때 머리는 들어가는 타이밍이므로 빠르게 흡기를 마무리하고 팔의 타이밍에 맞춰 빠르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동작이며 물 밖으로 머리를 꺼냈을 때 시선은 3번 동작에서 팔을 뻗었을 때 수면에 위치한 내 손가락 위치를 보며 시선을 마무리한다면 몸의 상하 반동으로 일어날 저항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빠르게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세게 빠르게 1초, 2초 기다려. 천천히 세게 빠르게 1초, 2초 기다려 입니다.
상체 동작과 하체 동작인 킥이 정리가 되었다면 박자 맞추기로 콤비네이션 진행합니다. 평형을 왜 상체, 하체로 굳이 나누는 건지에 대한 대답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평형이 아니라 개구리가 되고 말겠죠. 선수 영상을 보면 마치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템포가 빠를 뿐 정확히 개별적인 움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박자를 상급자처럼 맞추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따로 연습합니다. 입문자부터는 한 박자씩 총 3박자입니다. 첫 번째 박자는 상체 동작, 천천히 세게 빠르게. 두 번째 박자는 킥, 세 번째 박자는 기다려 1초, 2초입니다. 스트로크와 킥이 완벽하게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박자를 조금 앞당깁니다. 손, 발, 기다려,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였다면 손발, 기다려 입니다. 손이 끝나갈 무렵 킥이 시작되고 기다려는 동일합니다. 굳이 나노 단위로 나눈다면 팔이 앞으로 뻗기 시작할 때 킥을 위에 당겨오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각으로 몸을 반응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손발 기다려, 손발 기다려를 반복해서 외치며 한다면 어느 순간 몸이 그 박자에 맞춰지기에 계속 외치면 훨씬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1초, 2초 하며 글라이딩 타는 동안 머리를 절대 들지 말고 팔을 벌리기 직전까지 바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한다면 훨씬 더 매끄럽게 나가는 평형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콤비네이션으로 거리를 늘려가며 연습할 때는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오른쪽에 위치한 로프의 색깔로 몇 칸씩 이동했는지 곁눈질로 체크하고 그 다음번엔 한 칸씩 더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요소를 공들여 보세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드릴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수영 4개 영법 다 배울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건져서 그 영법 특기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잘 되기 시작하면 안 되던 것도 잘 되기 시작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니 자신을 믿고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평형 초중급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희망입니다.